발목 한번 삐었을 때 예. 계속 삐는 이유는 아, 무엇인지랑 예. 그러면 초기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그게 오케이. 완성적인 게 안 되는지 자, 궁금해. 일단은 한 번 손상을 받잖아? 음. 100% 회복이 안 돼. 치료를 받아도. 그러니까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어차피 나이가 들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니까 많이 쓰면 닳게 돼 있는데, 사고를 당하면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완화가 되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없다고 할지라도 100%그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안 다치는 게 최우선이다. 그럼 이제 치료를 하지 않고, 이것도 좀 차이가 있어.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자연회복이잖아. 근데 외상 같은 경우에는 좀 경우가 달라. 어, 그러니까 자연회복을 바란다고 한다는 거는 급성질환일 때도 발열 반응이 나쁜 게 아니고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몸이 스스로 이겨내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기다려줄 필요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어, 그 정도를 넘어서면 내 몸이 스스로 회복을 못해. 어, 그래서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조건까지는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이제 복용하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잖아. 일단 입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했는지 우리 몸이 이거를 다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가공식품이 안 좋은데 약도 가공약품이잖아. 오히려 식품보다 더 가공을 많이 했지. 특정 성분만 농축시키고 압축시켜서 몸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복용하는 약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런 외부 처치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체외 충격파나 이런 것들 실손 의료 치료라고 실손에서 보장해 주니까 다 체외 충격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차라리 그게 낫다 이거야. 수면제 진통제 먹는 것보다는 그 발목이 삐었을 때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외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외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굽이 높은 신발 신었을 때 내반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외반되면서 이 바깥쪽 인대가 늘어난단 말이지. 늘어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 그걸 완치가 아니라 관해라고 했잖아. 제가 완치하고 관해 차이를 얘기해줬지. 암도 관해야 관해. 완치가 아니라. 암세포가 계속 안 생겨날 수가 없고 생겨난 암세포를 우리 몸이 누르고 있고 억제시켜주고 둘 사이에 균형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이가 안 되고 확산이 안 되는 걸 관해라고 한다고. 내 몸의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걸 완치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 정상인도 하루에 4, 5천 개씩 생겨난다니까. 그, 그래서 일단은 염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침치료 받는 게 좋아. 물리치료도 효과는 있는데 그거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거고 침습적인 치료가 아니잖아. 피부 표면에만 자극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체외 충격파가 됐든 침치료가 됐든 이 안쪽에 있는 심부 근육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치료를 받는 게 좋다.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낫다고 생각하는 거는 통증만 사라진 상태고 바깥쪽 인대는 그대로 늘어나고 손상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 발을 이렇게 디뎌야 되는데 바깥쪽 인대가 늘어나 있으면 내가 의식을 안 해도 발을 들어 올릴 때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네. 왜? 바깥쪽이 못 잡아주니까. 그럼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체중을 싣고 디디려고 하면 이렇게 디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디니까 또 접질릴 확률이 높아지겠지. 네. 그러니까 한 번 삐면 계속 삐기가 쉬운 거야. 바깥쪽 인대가 늘어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 세 번 삐고 더 크게 삐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수시로 삐는 거야, 이제 발목 등신같이 이렇게 디디고 다니니까.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역시 또 팔이 안으로 굽어서 한의학 침치료가 짱이구나 병원 가야 된다는 말이구나 결국 똑같네 이런 게 아니라 치료를 받으면 100% 회복되진 않아. 근데 내버려 둔 상태로 이런 외부 인대나 염좌 손상을 자연 회복을 기대한다는 거는 한 80% 정도 자연 관해가 되는 게 20%는 손상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스트레칭 많이 해주고 달리기 많이 하고 이 발목의 근육이나 인대의 다른 조직을 강화시켜주면 이 늘어난 인대의 역할을 다른 부분이 잡아주고 제어해주니까 재발될 확률은 낮아지겠지. 근데 이제 그거는 몸이 수고롭잖아.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걷고 뭐 수영도 해야 되고 발목 돌리기도 해줘야 되고 조격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 지속적으로 물론 그게 더 중요하긴 한데 치료보다는 침치료를 받으면 자연 회복되는 기간도 만약에 예를 들어 한 일주일인 정도 시간이 지나야 통증도 가라앉고 일상생활하는데 장애가 없다고 한다면은
한 3, 4일 만에 통증도 빨리 가라앉고 붓기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손상된 인대의 회복 정도도 100%까지 회복이 안 돼. 90%도 솔직히 힘들어. 근데 70%, 80%까지 회복되는 기간도 단축시키고 90%에 가깝게 회복을 할 수가 있다. 아무리 심치료를 잘 받아도 그 전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어. 안 다치는 게 최선이야. 근데 그게 너무 부정적인 말은 아닌 게 우리가 사춘기 이후부터 몸은 어차피 늙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삐거나 다치거나 이런 것들을 아 이제 내 몸이 더 빨리 늙는구나, 더 빨리 손상됐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 이게 겨우 똑같은 얘기 또 계속 반복하는 거야. 내가 다치냐 안 다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네. 뭐가 중요해? 내가 어떻게 그래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해. 내가 달리기를 많이 하면서 발을 삘 수 있어. 내가 사람들 앞에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높은 힐을 신고 갖춰진 옷을 입고 그래서 발목이 삐거나 부을 수 있다고. 그 저 학교 다닐 때 화제가 됐던 게 발레리나 강수진 발목이었거든. 완전히 만신창이었어. 완전 막 그 장애 있는 사람처럼 네. 막 종무지휘반증에 난리가 아니었거든. 겉으로 굉장히 우아하고 어디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수석 발레리나였나? 아무튼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고 보기 좋고 그렇지만 어때? 물속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헤엄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려면 네. 단순히 그냥 가다가 삐었는데 그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아프고 통증이 있지만 계속 지속하고 반복해서 뭔가를 이뤄냈을 때 그게 뭐가 돼? 흉한 게 아니라 꼬리표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 어, 뭐가 된다고 그랬어? 이름표가 된다고 그랬잖아. 선생님들의 약점, 불우한 환경, 내 보잘것없는 외모, 학벌, 뭐 또 뭐가 있어? 수줍은 성격, 아니면 뭐 내가 감추고 싶은 단점, 이런 것들이 내가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루고 사람들 앞에 존경과 존중을 받게 되면 아, 이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냈구나라고 오히려 훈장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발목을 이게 또 딴 데로 샜는데 발목을 삐면 네. 3일 정도 기다렸다가 통증이 가라앉으면 그냥 냉찜질하고 집에서 생활관리만 하되 네. 만약에 3일이 지났는데도 통증이 경감됐지만 좀 불편하다. 아, 일상생활 하는데 이 정도는 참지 뭐 하지 말고 침치료나 꼭 한의원이 아니라 정형외과나 일반외과에서 침습적인 치료 안쪽에 손상된 염좌나 인대를 직접 건드려줄 수 있는 치료를 받으면 5에서 10% 정도 더 회복이 돼서 재발 가능성을 낮추니까 이런 외부 처치나 외용 연고에 있어서는 스테로이드를 제외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 먹는 약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해야 돼요. 네. 일단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오장육부가 그걸 해독해내느라고 특히 간이랑 신장이 부담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딴 데로 샜는데 셀 것 같은데 이제 어린이날 이제 애기 데리고 와이프는 나가고 저는 이제 자전거 타고 어디 갈까 하다가 신세계백화점 강남역까지 갔어. 네. 있는데 이제 오랜만에 가니까 뭐 거기 지하 매장이 엄청 식품 매장이 뭐 맛있는 거 많이 팔잖아. 오전에 9시에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고 11시에 미역국 하나 사서 먹고 갔는데 3시가 되니까 좀 출출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먹었을 것 같아? 안 먹었을 것 같아? 안 먹었어. 안 먹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안 먹었을 것 같아? 왜 이런 얘기 왜 하는 것 같아? 먹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먹는 게. 네. 거기 보면은 막 줄 서 있고, 뭐, 여경래 셰프, 이렇게 MOU 해가지고 무슨, 막 줄 서서 있어, 막 만두 막, 냉장고를 부탁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막 먹음직스럽게 막, 다 가고 싶습니다. 다 소스다. 채소 과일 말고는 사 먹을 게 없어. 집에서 해 먹어야 돼. 그런 거 먹고 싶으면. 네. 내가 사서. 알았지? 그럼 그런 것들을 잘 먹으면 똑같아. 외부 손상도. 내가 먹는 게 부실하고 먹는 게 소화 흡수 해독하기 힘든 걸 하잖아. 이런 외부 손상도 내 몸 안에 의사가 역할을 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장기의 이상이나 혈관의 이상보다는 덜 관여를 하지만 덜 관여를 하니까 뭐가 있어? 이렇게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개입할 여지가 더 많아지는 거야. 팔꿈치나 손목 염좌는 저는 무조건 한의원 알아. 이런 치료는 특히나 얘기했잖아.
침치료는 물리적인 자극이라서 아무리 많이 해도 효과에 대한 가성비도 좋지. 보험료 적용되고 10,000원도 안 드니까. 네. 부작용이 없어. 많이 한다고 해서. 약물은 부작용이 있다고. 염자는 무조건 치료를 받아라. 먹는 약은 음식보다 더 신중해야 된다. 맞지? 그럼 체외 충격파는 어. 그것도 그러면 두들기는 거지, 두들기는 네, 거. 그것도- 근데 이제 이건 또, 이거는 물리적인 자극이가 괜찮은데, 네. 이게 한 12만원, 15만원 정도 해. 예전에는 20만원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왜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하라고 하냐? 이게 제일 효과가 좋아서가 아니야. 실손으로 보면서 얘만 보장을 해준다고. 그럼 환자들 입장에서 어때? 사니 아니 15만원, 12만원짜리를 내가 어차피 실손의료보험료 한 달에 뭐 몇만 원에서 10몇만 원 내고 있는데, 10,000원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보험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10,000원이 나가는데 내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니까 더 한다고. 물론 효과는 있지. 근데 예를 들면 체중협파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신중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실손의료보험이 안 됐잖아? 그러면 그게 수가가 12만원, 15만원, 예전에 20만원 넘게 책정될 수가 없어. 5만원? 3만원? 그래도 환자들이 안 한다고. 돈 아깝다고.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에 이런저런 치료가 들어가면서 의사의 면허 가치가 급상승하고, 의사 면허 가치가 급상승하니까 지금 온 나라가 의대 열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90년대 사람들이 한약 먹고 한의사들 떼돈 번다더라 해가지고 한의대 열풍이 분 것처럼. 그러니까 의사나 양약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현명하면 제약회사들이나 이런 그 보험회사들은 저절로 노력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 이럴 때는 무조건 체외 충격파를 해야 돼. 체외 충격파나 침치료나 똑같고, 오히려 침치료가 더 효과적이지. 체외 충격파는 침습적인 치료가 엄밀히 말하면 아니잖아. 밖에서 두들기는 안마요법이지. 좀 더 정밀하게 두들겨준다. 초음파, 체외 충격파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거지. 그냥 밸런스건으로 두들기는 거랑 똑같은 거야.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세밀하다 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도 체외 충격파도 나쁠 건 없다. 똑같아. 침치료하고 똑같아. 우리가 목욕 많이 하고 사우나 그래, 심장이 이상이 있으면 좀 그럴 수 있지. 운동 열심히 하고 뭔가 많이 주물러주고 많이 스트레칭 해주고 그게 몸에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될 수가 없잖아. 네. 운동 많이 한다는 게 나쁜 게 될 수가 없는 것처럼 먹는 약 소염 진통제보다는 체외 충격파가 훨씬 낫다. 근데 체외 충격파도 그렇게 고수가를 받을 만큼 효과적인 치료도 아니고 좀 거품이 많이 껴있다. 왜냐면 근데 저도 이해를 해. 제가 만약 의사 선생님이잖아? 네. 그럼 저도 환자 오면 체외 충격파라고 하겠어. 그리고 다른 거 뭐 여기저기 서비스 챙겨주겠지.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환자한테 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알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체외 충격파가 10,000원이라고 해도 네. 이게 실손으로 보면 안 들어가 있잖아? 네. 그럼 환자들이 10,000원 내고 약침하고 똑같은 거야. 약침을 맞는데 10,000원 내는 거에 대해서 신중한 거랑 똑같아. 근데 만약에 약침이 실손의료보험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수가가 50,000원이야. 한의원에 와서 50,000원짜리 약침인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5,000원만 내면 50,000원짜리 약침을 맞을 수가 있어요 하면 우리가 약침 수가를 5,000원 책정해갖고 5,000원 내고 맞을래 안 맞을래 하면은 5,000원을 더 내야 돼. 일단 보험진료 받아보고 5,000원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똑같이 5,000원을 써도 5만원짜리를 나 어차피 매달 실손보험을 내고 있는데 맞아야지 이렇게 간다고. 물론 약침을 맞으면 더 빨리 낫겠지. 약침 안 맞는 것보다. 네. 체외 충격파 안 하는 것보다 체외 충격파 하면은 더 효과가 좋겠지. 체외 충격파 말고 해줄 수 있는 게 주사요법이랑 먹는 소염 진통제, 물리치료 말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반외과나 정형외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의원도 침치료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래서 음식이랑 똑같아. 소비자가 현명해야 된다. 그래도 의사 선생님들은 일반 식품업자들보다는 좀 더 양심적이고 좀 더 그래도 그 인체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환자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처방을 하지만 네. 그 사람들의 목적은 선이지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발목에 삐면 최대한 빨리 침치료 받아라. 실손의료보험 가입돼 있으면 체충격파 받아라. 그러면 정상 상태로 돌아올 퍼센티지가 최소 5에서 10% 올라올 수 있다.
생활관리대로 계속 해줘야 되고.